어, 이 교육에 대해서 그 가치, 특별한 가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교육 제품들은 매우 다양하게 많습니다. 유아들을 대상하는 유아교육에서부터 입시 사교육, 공교육, 대학교육, 전공교육, 직업교육 등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시장에 제공되는 그 다양한 교육들이 그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제가 그런 교육의 전문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제가 도대체 무슨 교육으로 그저 조그마한 어떤 학원 하나 운영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쓸만한 중소기업까지 말아먹고 몰두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첫째, 그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의 목적, 그리고 어떤 교육 판매자, 강사의 지식의 바탕, 경험, 이러한 바탕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쓰임새, 교육 구매자의 쓰임새, 용도에 대한 한목적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육들은 나름의 다 어떤 한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교육,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교육, 이러한 교육들 중에, 그리고 삼성에서 직원들의 어떤 그런 IT 전산적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그런 전산에 관련된 교육, 그리고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전공에 관련된 교육, 이렇게 다양한 교육들의 각각의 목적들은 결국 그 분야, 그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 생태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내는, 그것이 곧 구매의 목적이고 용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 인간 소양을 쌓기 위한 인문사회 철학과 같은 그러한 교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이 교육은 대한민국 5천만, 지구 70억 모두가 원하는 자기 사업, 자기 시장력을 가지는 어떤 제품, 그것이 무형이든 유형이든 연예인이든 예술가든 돈을 추구하는 모든 것, 교환 매개체로서의 어떤 모든 제품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창조적 도전 행위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교육을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예외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누구나 다가 자신의 제품으로 자신의 시장력을 가지고 자유로운 노동, 구속되지 않는 노동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행위, 창조 도전 행위, 벤처 창업 행위, 신제품 개발 행위, 이 행위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범접하기 힘든 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업 만들기, 기업 속에서의 어떤 신제품 개발, 이 행위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꽤 쓸만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이것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채의 집을 짓는 것이나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행위, 그것을 그 생태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다만 분량이 잘 되고 영화가 대박이 나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 그 생태계의 사람들이 그러한 집을 짓는 행위나 영화를 만드는 행위 그 자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돈을 만들어내는가, 무엇으로 시장력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공에 의해서 시장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왜냐? 사회 국가적인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바라봅시다.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누가 창조적 도전을 하고 벤처 창업을 하든, 그 중에서 누가 성공하고 실패를 하든 사회나 국가적인 관점에서 어떤 필수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줘야 한다는 그런 것을 왕성하게 수행하는 국가가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가지는 그러한 창조 경제 대세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서 미생들의 그런 벤처 창업이든 기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제품 개발이든, 그것이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재투자를 통해서 결국 산업들이 활성화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제 이야기 속에는 창조적 도전을 통해서 내 시장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사장이 되고 이 부분을 성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 명들이 전부 이 교육을 통해서 취업이 우선이 아닌 창조적 도전이 우선시되는, 당연시되는 교육, 그것이 성격적으로 맞지 않다든가 어려울 때 취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취업에 있어서 결국 기업에 가서 신제품 개발 부서에 간다는 맥락으로, 그렇게 본다면 벤처 창업과 기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제품 개발 교육은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한 가지 난해한 문제가 있는데 이 학문의 의미가 마치 창조 도전에서부터 형성된 제품이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새로운 창조적 도전 행위를 반복해 주지 않으면 결국 이 제품은 언젠가는 시장력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도태되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어떤 삶의 수단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다가 소멸이 된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의 제품은 창조적 도전에서부터 벤처 창업에서부터 결국 제품이 되어서 시장력을 확보하고 그렇게 확보된 제품들이 기업이 되고 그것들이 여러 개 모여서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되고 그것이 곧 주식이라는 파생 상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창조에서부터 이루어진 한 제품이 결국 소멸되는 이 순환구조, 이 순환구조적 관점에서의 이루어지는 이 교육은 결국 그것이 취업이든 벤처 창업이든 모두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좀 더 보충으로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결론은 창조 도전 행위 이꼬르 기업 속에서의 신제품 개발, 그리고 개발된 제품을 시장력을 유지해주는 이 연장에, 창조의 연장에 유지해주는 그러한 직무들, 직무자들, 책임자들, 이렇게 봤을 때 하나의 탄생, 제품의 탄생에서부터 시장력 확보 그리고 유지라는 요 순환적 흐름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이 교육이 굳이 벤처 창업이나 기업 속의 취업을 위한 공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공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창조 도전에 필요한 직업, 직무들이 표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짭코리아나 리크루터나 그러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대부분이 이미 성공한 제품, 성공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취업자들 위주로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 재무, 총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새로운 어떤 그 인재풀, 구인구직 사이트는 오직 창조 도전에 필요한 직무들, 창안, 직무, 이 창안에 대한 추상적인 것을 시각화하는 표현 직무, 그리고 지적재산화하는 직무, 그 분쟁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적재산 관리 직무, 그리고 초기 제조, 대량화, 기반화 직무, 그리고 초기 시장 개척 직무 등 이런 식으로 15가지, 20가지 정도의 직무가 분류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직무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 자기 직업, 개인기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품 분야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IT든 조선이든 바이오든 자동차든 과학이든. 근데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은 대부분 다가
이미 제품 분야 속에서 이 창조적 직무와 창조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교육에서부터 바로 이 창조, 모든 창조, 어떤 제품이든 간에 모든 창조들이 결국 시장력을 확보하고 기업이 되고 파생상품이 되는 이 흐름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흐름 자체가 어떤 제품에든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용어들이 분야마다 다를 뿐이지 따지고 보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실물에 있어서 대량화를 제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형의 어떤 IT 쪽에 있어서의 대량화는 주로 프로그램화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차피 대량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제조와 이 프로그램의 관계를 같은 관계로 아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바로 이 창조 도전 생태계에서의 분업과 협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 많은 5천만, 70억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교육들, 그것이 언어적으로 일본어냐, 중국어냐, 영어로냐 이걸로만 바뀌어져 있을 뿐이지 정작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인성을 만드는 인문사회 철학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취업하는 공부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직접 자기 제품, 자기 시장을 확보하는 자기 기업을 만들어내는 아니면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이 교육 가능하나 마나의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겁니다. 만약 그런 교육이 있다면 매우 획기적인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교육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과연 그 교육을 통해서 피교육자들, 교육 이수자들이 과연 그러한 창업, 기업을 만들어내고 신제품으로 시장력을 확보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이것은 조금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닥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 지구인 전체가 끊임없이 창조적 행위에 의해서 도전 행위에 의해서 그리고 그 협업에 의해서 인간의 삶의 수단들이 끊임없이 더 진보되어서 제공되어야 하는 그것을 바라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마다의 경쟁에서는 자기 국가의 제품이 다른 국가의 제품을 시장력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창조적 도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 창조 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생들의 벤처 창업이든 완생기업, 메이저 기업, 대기업들의 뭐 로봇이든 바이오든 첨단이든 미래 먹거리든 하나하나 제품들을 본다면 의미는 비슷합니다. 개발 비용이나 어떤 전체적인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근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새로운 차를 한 대 개발한다 그러면 3만 개의 부품들이 거의 대부분 새롭게 개발된다고 본다면 그 한 단위들을 봤을 때 벤처 창업에서 하는 작은 한 단위의 제품이나 그 자동차에서 하는 한 단위 제품이나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들이 덩어리로 설명이 되니까
큰 것뿐이죠. 그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세금 차원에서는 그러한 창조적 도전 행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랄 뿐이지, 그것이 쉬운 일은 사회국가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빈도가 많은 창조적 도전 행위가 이루어질 때 성공률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러한 창조적 도전의 빈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기업 속에서 신제품 개발 부서에서 참여를 하든,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그런 창조적 동업 협업을 하든, 왕성하게 마치 우리 사회 전체가 합창단 붐이 일어나서 뭐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전부 다가 합창단을 형성하고 뭐 아이돌 스타들이 댄싱 그룹 만들듯이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창조 도전 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 누군가 됐든 동업 100% 깨지고 동업 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라고 단언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벤처 창업계에서의 이러한 동업과 협업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대로 벤처와 창업을 위해서 내 시장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제품 하나를 개발하고,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러한 소통과 분업 협업에 대한, 그것이 직무적 분업 협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철학, 이념, 가치관, 마인드, 분배, 일하는 스타일, 태도, 자세, 이것들이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육의 핵심 경쟁력은 이 제각각인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쉽지 않은 것을 오랫동안 연구했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곧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조적 동업행위, 직무적 동업행위가 백전백패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될 로봇 산업이든 수소차든 이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창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최고의 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나 대학이나 교육기관이 이 교육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교육 제품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를 무장시킬 수 있는가? 이 교육을 받았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한목적성, 구매 용도에 맞을 것인가를 평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빗대어 본다면 기존의 대학 교육이나 기존 교육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구매 목적성에 부합하는가를 빗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없으니까 딴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잘 피력을 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교육의 판도가 전부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 초등교육에서부터 대학, 리스타트 재교육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육이 판매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교육이
10,000원이냐 100,000원이냐 100,000원이냐 500,000원이냐에 따라서 수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만 이루어진다면 결국 어떤 하나의 이슈와 대시화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 교육 속에서 결국 기관이나 정부에서 과연 이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할 때 이 교육 속에 담겨 있는 나름 특수한 마치 특허와도 같은 그러한 원천 학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천 학술을 이 창조학이라는 이 교재와 저 교재로부터 나오는 이 교육 과정, 교육 제품, 강의, 강좌 제품이 결국 이 시대에 혁명적, 교육혁명적, 새로운 교육으로 기존 교육을 대체해야 될 그러한 당위성과 대의명분을 역설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은 마치 특허와 같이 저작권으로 출판 등록이 되어 있고, 누가 도용을 하는 것은 결국 표절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논문집과도 같은 그런 책입니다. 저 속에는 기존의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매우 독특한 많은 특허적 이론, 원천 기술과도 같은 원천 학술적 이론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이론들을 바탕으로 저의 촌철살인적 창조 도전 행위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제공할 어떤 철학, 이념, 가치관, 마인드, 태도, 자세, 그리고 협업적 의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추가하고, 그리고 인문사회 철학계에 종사하는 여러 석학들의 그러한 다양한 인문사회 철학 강의를 창조적 관점, 창조 도전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들이 함께 믹싱이 되어서 제공이 된다면 훌륭한 호연지기를 가지는 그러한 창조적 도전자들이 어떤 시장적 가치, 기술적 가치를 창조하는 그 이면에 공정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최상의 협업적 의리를 창조하는 바로 그러한 창조를 시도하는 왕성함, 시도의 왕성함, 집을 짓고 영화를 만드는 그 행위, 그 시도의 왕성함을 1차 목표로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성공 빈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정책이 또 강화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이스라엘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창조국가, 창조교육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결국 어떤 언론적이든 그런 이슈성들만 알려지면 투자적 가치, 주식적 가치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그 핵심의 실질적인 제품, 결국 교육이 존재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교육의 어떤 파워, 구매자의 만족성, 이러한 부분들을 갖추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솔직히 이게 없더라도 이슈성만으로도 주식값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될 때 주식값은 더 올라갈 것이고, 교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결국 합창단을 만들고 가장 뜻이 잘 맞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가장 맞지 않을 사람들을 배제시킬 줄 아는 능력을 가지는 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창조적 도전을 해야 될 팀들을 선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공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 분야를 선택해서 왕성한 창조적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팀들이, 오케스트라가 여러 곡을 연주할 수 있듯이 이 팀들이 굳이 한 아이템만을 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팀워크가 잘 맞는 이 사람들은 마치 합창단들이 튜닝을 하듯이 계속 훈련만 잘해 놓으면 어떤 아이템이든 성공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장의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는 바로 그 팀들의 선생님들도 직무 일원으로 참여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운영체제를 형성할 것입니다. 거기에 자치단체와 정부가, 그리고 기업에 돈을 대는 직무들이 함께 협업이 되는 그러한 메커니즘, 운영체제가 형성이 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제공되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 교육 속에 담겨진 특허와도 같은, 원천기술과도 같은 원천학술,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과연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같은 그런 학계 속에 대시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된다는 전제에서 그 다음에 문제들은 알려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문제. 이러한 맥락에서 당장 이 교육 제품을 구매할 소비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바로 이런 대의적 당위성과 해야만 하는 이런 대의명분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투자 유치라는 것입니다. 주식을 먼저 판매하고 그 자금으로 실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